여러분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되게 따뜻한 또 봄 날씨가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이데일리 신문 어떤 기사가 올라왔는지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해볼까요? 사이드톱 기사인데요. 하나에어로 유증 재추진 삼형제 1조 3조 내놓는다. 네. 여기서 이제 삼형제의 밑에 부제로 한화에너지라고 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작게 써져 있는 이 한화에너지가 사실 이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증 논란, 유상증자 논란의 사실은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용은 원래 3.6조 지난 3월 20일이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6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유상증자로 해서 시장에서 난리가 났죠. 주가 그날 13%인가요? 그러니까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세가 좀 꺾였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0만 원 넘어서 80만 원 간에 90만 원 간에 얘기 나올 때였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찬물을 끼얹는 3조 6조짜리 유상증자를 하고 났는데 이때 이제 사실 이것만 가지고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 유상증자 말이 돼 이런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살짝 이제 스물스물 올라왔던 얘기가 가만있어 봐. 2월 10일 날, 그러니까 한 달 좀 전이죠. 2월 10일 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1조 3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한화 에너지가 갖고 있던 한화오션의 지분 1조 3천억짜리 사줬잖아. 그 얘기로 이제 얘기가 갑자기 이제 파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아니 뭐야? 아니 3조 6천억 원이나 유상증자를 한다는 애들이 왜 불과 한 달여 전에 1조 3천억 원이나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하나에너지가 갖고 있는 하나에너지랑 또 다른 하나 회사가 되어 있었죠. 하나오션 지분을 왜 사들인 거야? 이게 정말 한화가 그룹이 하나에어로하고 하나오션을 합쳐서 소위 말하는 조선방산을 묶어서 그룹의 주력으로 키웠다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좀 더 따지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화에너지, 그때는 지금도 비상장입니다. 비상장에서인데 이 한화에너지는 김승현 회장의 삼형제가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곧 IPO 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럼 결국은 이 비상장 회사인 한화에너지가 한화에너지의 오션 지분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준 거, 이 금액이 결국은 이 삼형제가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거려고 이렇게까지 판을 짠 거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논란이 확산이 된 겁니다. 논란이 아니라 실제 팩트일 수도 있죠. 물론 하나그룹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이렇게 시장이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핵에 인용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화그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 방산 쪽, 조선 쪽이 워낙 업황이 좋고 여기서 굉장히 성장을 한 회사가 됐죠. 그룹이 이제 재계 7, 8위권에서 재계 5위권으로 이제 거의 임박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정권의 수혜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수혜주가 한화그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탄핵 인용이 됐고 이제 6월 3일 날 이제 그 조기 대선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정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면 가만히 안 있을 수 있다라는 또 우려를 옛날에 과거의 선례로 봤을 때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룹 차원에서는 당연히 모든 리스크를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논란을 정권이 바뀌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3.6조의 유증 규모를 2.3조로 1.3조를 줄이고 그 1.3조를 하나에너지 등 이 일부 계열사들이 이거를 이제 3자 배정으로 참여해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나머지 2.3조의 유상증자도 당초에 이 발행 가격이 60만 5천 원이었는데 이거를 53만 9천 원으로 15% 할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증을 받아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 때는 더 싼 값에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지금 한화에너지 어제 주가가 8% 넘게 올라서 70만 원대 넘어섰으니까 이거는 정말 앉아서 또 주식을 더 싸게 받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때는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그거를 이제 감안한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 논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화 그룹의 이런 어떤 노림수가 잘 먹힐 수 있을지 시장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좀 보겠습니다. 7조 던진 외국인 내수 방산주는 담았다. 지금 살 거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관세와 관련된 이게 얽혀져 있는 주식들은 살 수가 없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 2차 전지,
뭐 철강, 석유화학 등등 이런 주들입니다. 내수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표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예, 이 표를 보면 설명드리는 게 제일 낫겠네요. 외국인들 저 4월 달 들어서 파는 거 보십시오. 3월 달 좀 기분 좋게 또 좀 분위기가 가다가 이게 또 이게 급변을 합니다. 표변이 이렇게 완전히 표변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죠, 색깔이. 현재까지 한 7.1조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까지 하면은 뭐 더 되죠. 그럼 4월 달에 외국인들이 그럼 팔기만 했냐? 또 코스피에 순매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전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APR, 산일전기, 일진전기 이런 회사들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한국전력은 역시 경기 방어주 대표적이죠. 그리고 한국전력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유가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오늘 외신에서 나온 얘기 보면 유가가 40달러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한전은 수익성이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보겠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의 대장주죠. 방산 여전히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산일전기, 일진전기, 한전기술 같은 이런 회사들을 샀는데 이런 회사들은 원전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전력 설비, 전력 기기 쪽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특징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분명히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관세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회사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담고 있다, 긁어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특히 이제 그 일진전기 같은 경우나 LS 일렉트릭 같이 아직 미국의 생산 기지가 확보가 안 되지만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대략 한 지난번에 좀 덤핑 관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17% 정도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관세를 이 일진전기나 LS 일렉트릭의 이 그 전력 설비를 전력 기기를 사는 매수자 측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가격 전가할 수 있으면 사실 관세는 무의미한 거거든요. 뭐 상관없습니다. 알았어, 우리 다 가격 올리면 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슬금슬금 반영이 될 여지가 있고 그거를 외국인들이 지금 캐치해서 딱 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반면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1조 7천억씩 매도를 좀 해서 결국은 외국인들은 반도체는 계속 지금 관세 25% 부과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 물량을 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주가 추이 좀 보죠. 네. 어제 삼성전자 또 좀 좋지 않죠? 전체적으로 좀 어제 0.5%밖에 못 올랐습니다. 어제 장 오를 때 5.3만 원 그쳤고 전체적으로 좀 지난주에 표에서도 좀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쫙 뻗어 올라가서 6만 전자 넘어가고 이제 뭐 잘하면 또 7만 전자 복귀할 수 있다 등등등 이런 또 좀 관심들이 많아졌었는데 다시 좀 불과 한 2주 정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요. 오늘 이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였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왜 이렇게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많이 안 올랐느냐. 결국 이제 내용이 좀 자세히 좀 뜯어보면 반도체 쪽보다는 휴대폰 쪽에 판매가 잘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반도체가 이 D램이라는 낸드 쪽은 한 3조 이상 일단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시스템하고 파운드리 쪽이 적자가 2조 이상 났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번에 레거시 쪽에 이 매출이 또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던 건 결국은 중국 쪽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관세 대응해서 미리 사전에 주문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숲 얘기 좀 해보죠. 옛날에 아프리카 TV죠. 분식 회계 의혹이 지난달에 나왔죠. 2월 10일 날 분식 회계,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숲이 분식 회계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좀 감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2월 10일 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4월 8일, 4월 9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3월, 4월 만 두 달이 됐는데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계속 지분을 매도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표를 한번 보시죠. 밑에 막대 그래프를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계속해서 모건 스탠리가 지분을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작년 5월 기준으로 5.6%까지 늘어났던 지분율이 1년 채 안 됐죠. 11개월 정도 된 지금 4.7%까지 대략 1%포인트 정도 줄었고 그 사이에 주가도 저렇게 8만 원대, 10만 원 넘어갔던 주가가 8만 원대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분식회는 상당히 예민하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확실하지 않은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건 스탠리는 부정적으로 보고 이제 계속 지분을 줄이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펀더멘탈리한 부분도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를테면 숏폼이 좀 워낙 인기지 않습니까? 저도 뭐 사실은 숏폼을 하루에도 저도 한 20-30분씩은 꼬박꼬박 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브, 그러니까 긴 어떤 이 라이브 스트리밍 요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 이 숲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이제 매출도 줄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가입자도 줄고 이런 식의 어떤 영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4분기에 월 순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나 줄었다고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숲에 대한 좀 이런 의욕 어린 시선들이 실제 주가 또 이렇게 지분율 이런 거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의혹들이라든가 이런 시장의 약간의 좀 안 좋은 눈초리들을 극복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좀 방문객이 줄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을지는 또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